지금 바이낸스에 자산 두고 계시면요. 손실보다 더 무서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차트가 아니라 접속이 먼저 끊기는 순간 내 돈이 내 손에서 멀어집니다. 한국에서 곧 차단이 더 강해지면 평소처럼 누르던 출금 버튼이 갑자기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빼는 법이 아니라 빼질 수 있나가 됩니다. 특히 퓨처스 하시는 분들은 더 급합니다. 포지션은 살아있는데 앱이 멈추면 익절도 손절도 못하고 시장이 내 계좌를 대신 정리해버릴 수 있거든요. 지금은 수익률 이야기보다 생존 동선이 먼저입니다. 자산을 빠르게 다른 거래소로 옮기거나 최소한 개인 지갑으로 빼서 숨통부터 트셔야 합니다. 차단은 공지처럼 예쁘게 오지 않습니다. 어느 날 아침 로그인 화면이 멈추고 그게 시작일 수 있어요. 늦게 움직일수록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포만 주고 끝내지 않습니다. 왜 막히는지, 기존 이용자와 신규 이용자가 뭘 해야 하는지, 그리고 단타 기본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바이낸스를 차단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최근 분위기는 말이 아니라 조치로 굳어지는 방향입니다. 최근 한국에서 바이낸스 같은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앱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및 업데이트가 차단되었습니다. 설치도 업데이트도 막힌 겁니다. 여기에 금융당국의 압박으로 접속 제한 조치도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앱이 있어도 접속 길이 좁아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이낸스 이용자분들은 바이낸스에 있는 자산을 신속히 다른 거래소로 옮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나중에가 위험해졌습니다. 이번 조치는 금융정보분석원 FIU에 정식 신고하지 않은 해외 거래소에 대한 제재로 볼 수 있습니다. 신고 여부가 핵심입니다. 기존 이용자분들은 앱 삭제 후 VPN으로 우회 접속을 시도하거나 다른 거래소로 자산을 옮기는 대처가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신규 이용자분들은 더 답답합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앱 설치가 어려운 상황이라 시작 자체가 막힐 수 있습니다. 차단 원인을 정확히 봐야 대응이 빨라집니다. 첫 번째는 FIU 미신고, 두 번째는 구글 정책, 그리고 세금 이슈가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FIU 미신고입니다. 바이낸스는 국내 금융당국 FIU에 가상자산 사업자 VASP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VASP 신고가 없으면 국내 기준에서 제도권 밖으로 분류되기 쉽고 그 바깥은 결국 압박이 들어오게 됩니다. 구글 정책입니다. 구글이 한국 금융당국의 요청에 따라 미신고 해외 거래소 앱을 플레이스토어에서 퇴출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와 업데이트가 같이 막혔습니다. 업데이트가 막히면 앱은 점점 낡고 작은 오류가 큰 불편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세금입니다. 국내 거래소에서는 앞으로 세금을 부과할 예정인데 해외 거래소는 세금 부과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이 강하게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가 어떻든 이용자 입장에선 자산을 먼저 지키는 게 최우선입니다. 이제 대처 방안입니다. 기존 이용자분들은 이미 설치된 앱이 당분간 사용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안전으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업데이트가 막히고 향후 접속이 차단될 수 있으므로 자산을 개인 지갑으로 출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 손에 옮겨두는 게 핵심입니다. 개인 지갑은 내가 열쇠를 쥔 금고입니다. 거래소는 편한 창구지만 창구가 닫히면 편함이 그대로 공포로 바뀝니다. 출금은 급할수록 실수합니다. 주소 붙여넣기 전후로 앞뒤 몇 글자라도 확인하시고 가능하면 소액으로 먼저 테스트해보세요. 네트워크 선택도 중요합니다. 수수료가 싸 보이는 길이 아니라 받는 쪽에서 지원하는 길로 보내야 안전하게 도착합니다. 어떤 코인은 주소만 넣는 게 아니라 메모나 태그가 필요합니다. 그 한 칸이 비어 있으면 입금이 누락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계정 보안도 잠가두세요. 이중 인증을 켜두면 불필요한 사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급할수록 기본이 사람을 살립니다. 기존 앱은 괜히 삭제하지 마세요. 설치가 막힌 상황이면 다시 깔고 싶어도 못 깔 수 있습니다. 있는 앱을 유지한 채로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신규 이용자분들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앱 설치가 불가능할 수 있고 웹사이트 접속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시작 자체가 막힐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입해서 옮기지가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미리 이동 계획을 세워두는 사람이 결국 편합니다. 우회 접속 방법도 있습니다. VPN 사용 등 우회 방법이 있으나 보안 및 법적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안정적인 해결책은 해결책이다. 국내 거래소 이용이 대안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선물 관점에서는 단점이 큽니다. 국내 거래소는 레버리지 사용이 불가능하고 거래 수수료도 높으며 추후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므로 국내 거래소 이용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사태로 인해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가입하고 이동하고 있는 거래소 5개를 비교 분석해 두었습니다. 이 5거래소는 원화 입금이 가능하며 한글 지원도 가능합니다. 처음 쓰는 분들도 덜 헤매게 동선을 기준으로 골랐습니다. 또한 수수료가 저렴한 곳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타는 반복이라 수수료 차이가 쌓이면 체감이 크게 옵니다. 가입 시 $100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는 곳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같은 출발선이면 혜택 있는 쪽이 마음이 가볍습니다. 이 5거래소의 정보는 고정 댓글에 정리해 두었으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검색 시간이 가장 비쌉니다. 자, 이제부터는 코인 선물 거래의 기본적인 단타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언제 롱을 잡고 언제 숏을 잡는지 기준을 세워드릴게요.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진입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늦으면 맞아도 아프고 빨라도 흔들립니다. 먼저 롱 포지션은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해 진입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 가격 상승에 베팅하는 매수입니다. 반면 숏 포지션은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 예상할 때 진입합니다. 가격 하락에 베팅하는 것이 숏 포지션입니다. 롱 포지션 진입 신호부터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차트에서 강한 상승 추세가 보일 경우 진입을 고려합니다. 비트코인이 상승 추세에 있고 여러 차례 고점을 높여가며 상승하는 경우라면 롱 포지션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할 때 골든 크로스라고 부르며 강한 상승 신호로 해석합니다. 거래량도 중요합니다. 가격이 상승할 때 거래량이 함께 증가하면 시장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붙은 상승은 힘이 실릴 가능성이 커서 상승이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롱 진입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뉴스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비트코인 규제 완화, 대형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 ETF 승인 같은 긍정 요인은 상승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뉴스가 나올 때 롱 포지션을 잡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차트와 뉴스가 같은 방향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숏 포지션 진입 신호입니다. 우선 차트에서 하락 추세일 경우 진입을 고려합니다. 가격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패턴이 나타날 때, 특히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경우 숏 포지션이 유리합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갈 때 데드 크로스라고 하며 하락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을 때도 하락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상승할 때 거래량이 줄어들면 상승세가 약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는 가격이 곧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가 될 수 있으므로 숏 포지션 진입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뉴스도 가격 하락에 영향을 줍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들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 강화 같은 뉴스는 이런 경우 숏 포지션을 취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공포 뉴스는 속도가 빠를 때가 많아 대응도 빨라야 합니다. 이제 보조지표 활용 방법입니다.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이 매우 중요하고 대표 지표로 RSI, MACD, 볼린저 밴드가 있습니다. RSI로 과매수 또는 과매도 상태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RSI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해석되어 숏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RSI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해석되어 롱 포지션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과열과 관행을 숫자로 보는 겁니다. MACD나 볼린저 밴드를 사용하면 시장의 변동성과 트렌드를 더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방향과 속도를 더 또렷하게 봅니다. 이러한 도구들은 특정 시점에서 롱과 숏을 잡는 데 있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감으로 들어가던 매매를 근거로 바꿔줍니다. 따라서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를 확인해야 하며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를 근거로 결정해야 합니다. 다시 핵심을 묻겠습니다. 지금은 차단 이슈 때문에 매매보다 자산 안전이 먼저입니다. 바이낸스 자산은 빠르게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고정 댓글에는 한국인들이 이동하는 거래소 5곳 비교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원화 입금, 한글 지원, 수수료, $100 이벤트까지 묶어놨습니다. 고정 댓글에는 정말 유용한 꿀팁도 정리해 두었으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안전부터 챙기고 그 다음에 단타를 연습하시면 됩니다. 이 영상이 코인 단타에 도움이 되셨습니까?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많이 올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신주셔서